우리 비타 호백 느껴주신지 몰라도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게 신고하고 납부죠. 최종적으로 하는 게 신고하고 납부인데, 이 신고하고 납부를 우리가 잘못한 놈이에요. 잘못한 놈.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놈에 대한 제재예요. 의무를 안 한 놈. 이제 보시면. 자, 우리 세무이금은 무신고를 내진 않아요. 무신고도 잘못한 놈이죠. 신고를 아예 안 한 거니까. 근데 이걸 때리진 않고요. 주로 우리 시험에는 뭐를 내냐면 과소신고 있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거예요. 아시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산세 대상이고요. 아까 했었지만 과다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신고할 세액이 20만 원인데 50만 원을 신고한 거예요. 그건 안타깝죠, 여러분들. 맞죠? 더 신고했잖아요. 이거 좀 맞죠?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신고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산세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야 될 세액 20만 원,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20만 원인데 5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한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를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까지는 전부 다 기준이 되는 게 금액이었죠. 왜냐면 얘는 도중에 하는 것들이었으니까, 아까 했던 건. 지금 하는 신고하고 납부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세액 기준입니다. 세액 기준. 그렇죠? 세액 기준이고요. 우리 시험에는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사람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만 외워주시면 돼요. 일반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과소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없어요. 10%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를 외워주시고요. 신고를 과소신고하면 네가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10%의 가산세를 때리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여기 있는 지금 제목이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잖아요. 그렇죠? 이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는 감면이 있어요. 일찍 신고를 하는 걸 유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하는 걸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때 하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늦게 하더라도 조금만 좀 늦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감면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크게는 6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주로 1, 2번일 거예요. 아마. 세무이금은 1, 2번이죠. 1, 2번.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신고 얘하고 아까 했던 영세율도 매출액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개만 지금 하는 감면이 있어요. 아시죠? 나머지는 감면이 없습니다.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해당이 된다고 지금 하는 감면을 보시면, 자, 만약에 여기서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하면 문제가 없겠죠. 지나고 한 거예요. 근데 1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90%를 깎아줘요. 90% 깎아줘요. 배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했어요. 근데 그게 1개월 초과. 하지만 3개월 이내에는 한 거예요. 그러면 75%를 깎아주고요. 주로 우리 시험에 내는 건 2번이에요. 왜냐하면 세무임금은 주로 뭐 어떤 걸 내냐면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할 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정신고 때 잘못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건 1개월은 넘어가요. 2개 차이가. 하지만 3개월 대부분 이내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쪽이 많이 75%.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면 1, 2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산세 명세를 클릭하면 여기 신고 불성실이라고 뜹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할 때 여기 무신고 일반, 뭐 무신고 부당, 과소 일반, 과소 부당 이렇게 있죠.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71번일 거예요. 과소 신고, 일반 과소 신고요, 부정 말고. 그래서 여기 71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 시 과소일 때 주로 우리 시험의 세무 1급은 예정 신고 때 신고를 늦게 한 걸 우리가 신고를 적게 한 걸 확정 신고 따르면 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 신고한,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더니 그게 납부세액이지만 과소 신고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 경우에만 과소 신고한 세액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여기다가는 세액, 여기에 뒤쪽에 10%가 없기 때문에 10%를 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곱하셔야 되는데, 근데 주의하실 건 요거는 신고 불성실이라는 가산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면 있죠? 이 감면을 다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과소 신고한 게 100만 원이다. 세액이 100만 원에 10% 곱한 10만 원이에요, 원래는. 가산세가. 하지만 내가 3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면 75%를 깎아주니까 다시 10만 원에 25%만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꼭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10% 곱하고 요 감면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감면을 적용이라는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10% 곱한 거 원래 가산세로 내야 돼요. 내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별도로 또 곱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 외우셔야 돼. 없어요. 10%가. 저 치질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뭐냐? 이거 대표적인 그거요. 예정 신고 때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납부한 거예요. 그런 이자라고 생각해요. 이자. 그래서 늦게 납부한 것만큼 이자. 그래서 우리가 납부 지연인데,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내가 우리 세무이급은 과소 신고만 내니까 과소 신고했다라는 건 과소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는 세액이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세무서에 가가지고 저 예정 신고 때 40만 원을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신고할게요 하고 여러분 납부하신 거예요. 아시죠? 예정 신고 때 40만 원만큼 여러분들이 신고를 못 해가지고 확정 신고 때 40만 원 납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재미없어요? 납부한 게 이미 신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 했던 여기 71번하고 73번은 세액이 같아요. 그 세액만큼 신고하고 그 세액만큼 납부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납부지연이 여기 여러분 아까 살펴서 100만 원이다. 내가 예정 신고 때 100만 원을 신고하고 100만 원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하면 여러분 100만 원이 같잖아요. 과소 신고한 것도 100만 원, 과소 납부한 것도 100만 원.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액을 딱 치잖아요. 그럼 여기도 안 외우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엔터 누르면 컴퓨터가 여기 납부 지연 일수를 계산해줘요. 여기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도의 날짜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입력하시냐? 이거 제목 따라서 가시면 돼요. 당초 납부 기한이니까 제때 했었더라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의 세금만큼 4월 25일까지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4월 25일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납부했냐면 7월 23일 날에 봅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7월 25일 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7월 23일 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실제 납부한 늦게 납부한 날. 아셨죠? 네, 그래서 실제 늦게 납부한 날 입력하시면 컴퓨터가 지연한 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아시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영세율 매출입니다. 영세율 매출. 자, 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까 했었죠. 우리가 영세율 매출도 매출액은 신고를 제때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영세율 매출을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 퍼센트 아니죠? 퍼센트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이라고 74번에 있어요. 아시죠? 여기다가 금액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영세율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못 때립니다.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곱해요. 여기 있죠. 뭔지 몰라 0.5% 있거든요. 있는데 얘도 이름이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있었죠. 아까 1개월 이내 하면 60% 깎아주는 거. 그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같이 해볼게요. 신고서. 컴퓨터 켜시고, 컴퓨터. 다 켜져 있으시죠? 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네, 560페이지. 교재 56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560페이지. 자, 거기 실무예제 1번이라고 있죠. 560페이지에. 자, 거기 회사가 200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100번이라고 좀 바꿔주실게요. 여러분들. 2000번에 입력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요. 2100번에다가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2100번으로 좀 바꿔주시고,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기존에, 읽어보겠습니다. 실무예제 1번.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관련 전표 입력 및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만 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랑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그 부속 서류 있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같은 거. 그런 거는 작성하지 말고 신고서만 여러분들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신고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고서. 그래서 일단 이 실무예제 1번은 가산세가 없는 메뉴예요. 가산세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있는 거, 가산세 없는 거 짬뽕된 문제 이렇게 3개 풀 거예요. 저랑 같이. 자, 그럼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가지고요. 날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있죠?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 냈었어서 그래요. 이게 내가 새롭게 입력한 걸 불러올 때는 안 이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존에 뭔가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롭게 입력을 하고 걔를 불러오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그때는 아니요 누르셔야 새롭게 입력한 놈을 불러와요. 아시죠?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요 눌러보시고 그럼 삭제가 되죠, 여러분들? 기존에 입력된 거. 좀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자, 하나하나씩 보면서 몇 번에 입력해야 될지 확인해 좀 보죠. 자, 매출 자료의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자, 보니까요. 자, 제품 매출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이니까 일단 증빙은 세금 계산서죠, 여러분들. 자, 근데 2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10% 과세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여러분 신고서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자, 지금 문제에서 매출 자료라고 줬으니까 빨간색 1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죠? 그죠?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지금 증빙이 10% 과세 매출이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니까 1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에 금액이죠? 조심하실 건 금액이니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제외되는 거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 4천.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제가 신고서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죠. 전자하고 종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신고서 자체가. 맞죠? 그래서 전자든 종이든 세금 계산서 쪽에 넣는 건 같습니다. 아셨죠? 이걸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라고 해도 10% 과세 매출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맞잖아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를 별도 때리러 가시는 거예요. 종이 발급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전자를 잘 발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가산세만 안 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점 볼게요. 매출 자료의 두 번째 점. 자, 제품을 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33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답니다. 그럼 얘는 10% 과세 매출하고 신용카드로 여러분들 우리가 결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3번. 그래서 과세 신용카드 이쪽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3번에 얼마? 300이 되겠죠? 맞죠? 부가가치세 제외된 걸 입력하셔야 되니까 금액에는. 네, 그래서 여기에 300만 원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도 330 넣으시면 안 돼요. 문제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세 번째 점에 자,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건 영세율 매출인 거잖아요, 여러분. 수출은. 그죠? 그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6번입니다. 왜 6번이냐면 수출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죠. 상대방한테. 외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기타에 넣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6번에다가 5천만 원. 되셨나요? 됐고요. 자, 네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점이 좀 어려워요. 보면은 자, 당사의 제품 원가는 700만원, 시가는 1000만원을 매출처에 무상 제공했다. 이거 뭘 묻는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당사의 제품 원가는 700만원, 시가는 1000만원을 매출처에 공짜로 접대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좀 문제가 좀 나사가 빠져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그 무상 제공 있죠. 하고 그 어떻게 줄 거냐면 단 뭐 제품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줄 거예요.
뭘까요? 제가 지금 추가 문구까지 집어넣으면 제품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근데 거래처에 공짜로 줬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간주공급이 간주공급. 우리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불공제 용도로 쓰면 제재하기 위해서도 처분한 것처럼 의제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간주공급이에요. 우리 그럼 이 간주공급은 뭐로 제재한다고 했었죠? 원가, 시가. 원가? 시가, 시가. 시가로 제재한다. 시가로 토해내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원가가 아니라 시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 10% 과세 매출 맞죠? 왜냐면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4번이에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하잖아요. 못하죠, 상대방한테. 네, 그래서 우리가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 원칙이 발급 안 하죠. 못하죠, 상대방한테. 그것을 달라고 못하니까. 네, 그래서 얘가 건별일 겁니다. 그죠? 그럼 건별은 4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간주공급 나오면 좀 어려워져, 문제가. 예배하시고, 간주공급. 자, 그 다음에 5번째 점 볼게, 매출 자료에. 자, 회사가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했대요. 그럼 10% 과세매출 세금 계산서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고정자산은 우리 아까 매입 쪽은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매출 쪽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분하는 난은 없어요. 매출 쪽은 감가상각자산 팔았는지 없는지. 그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저 1번에다가 집어넣어 넣으시면 돼요. 그쵸? 1번에다가 2억 5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죠? 1000만원 더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매입 자료 볼 건데, 첫 번째 점이 좀 여러분들 좀 한국말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해요. 첫 번째 점 볼게요. 매입 자료. 자, 보니까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매입한 금액.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 9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자, 이중 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이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디 있냐? 여러분, 얘를 나눠볼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우리 아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우리 매입 쪽은 감가상각 자산과 아닌 것으로 쪼개진다면서요. 그쵸? 굳이 해석을 한다면 10,000원은 생략할게요. 이게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하면 우리가 9천만원이 총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매입하고. 근데 1,500만원이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그럼 1,500만원은 감가상각자산 매입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가급적 언급 없으면 접대 목적, 접대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아닌 걸로 해요. 우리 시험에 별도로 언급 없으면 접대는 감가상각자산 아닌 접대가 되겠죠. 뭐 건물로 접대하진 않겠지, 이런 거. 기계장치 주거나.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천만원 매입액 중에 7,500만원이 일반 매입이고 나머지 1,500만원이 고정 매입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일반 매입 7,500이 7천만원만큼은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게 되는 거고, 그죠? 500만원만큼은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금 계산서 이제 우리 일단 여기다 넣어야 되죠. 일단은 여기 10번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일반 매입 있잖아요. 여기 얼마 넣어야 될까요? 7천만 원 넣어요? 7,500만 원 넣어요? 7천? 그렇죠. 500입니다. 왜냐? 세금 계산 절대 자의적 해석하시면 안 되는 여기 세금 계산서 받은 분이라고 돼 있어. 받은 분. 제목 자체가 공제분이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다 집어넣습니다. 10번 또는 11번에는 반드시 아시죠? 그래서 10번에는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총 7,500 받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0번에 7,500 넣고요. 자, 근데 매입 쪽은 세액도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곱한 거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5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 매입분이 얼마 있었어요? 1,500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몇 번에? 그렇죠, 11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1번에 1,500만원과 150만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입력한 거 그냥 받은 거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건 매입세 공제를 구해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900만원 있잖아요. 이 900만원의 세액은 매입세 내가 부담한 거지 매입세 공제분은 아니죠. 맞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는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거기는 500만원, 500만원 그쪽은 여러분들 매입세도 불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받았으니까 일단 집어넣고요. 다시 우리가 공제받기 위한 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한 번 더 드러내야 돼요. 되시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16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뭔가 변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죠? 16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1시 방향 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시 방향에. 그죠? 이렇게 오른쪽에 명세서가 뜨는 거 꼭 명세서를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왼쪽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50번에다가 다시 얼마 넣냐면 500만원 넣죠, 여러분들. 500만원과 50만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제는요. 이게 핵심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의 두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 그러면 이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맞죠? 신용카드인데 매입세 공제받는 거라고 돼 있고, 매입 쪽이니까 원재료면 감가상각자산 아니죠? 660만원 있대요. 그럼 얘는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맞아요. 14번이 되겠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요. 되셨죠? 그럼 14번을 클릭하면 14번에 아마 금액이 입력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5시 방향 쪽에 다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서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매입 쪽에 따지면 카과잖아요? 맞죠? 그럼 카과면 어디다 입력? 40? 그렇죠. 1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41번이 왜냐 일반 매입이니까 얼마 넣어요? 41번에 600? 600 부가세 포함이니까 600만원과 그쵸 여러분들? 세액은 60만원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항상 왼쪽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입 자료의 세 번째 점 볼게요. 보니까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2천만 원이 있다. 그럼 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액이죠. 그리고 원재료를 구매했으니까 감가상각자산은 아니고요. 그죠?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맞죠? 영세율 여기 보시면 여기 매입 쪽은 영세율 구분이 없어요. 매출은 영세율 구분이 있지만 매입 쪽은 영세율이든 과세든 구분이 없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점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러면 세금 계산 수취 부분이죠. 맞죠? 받은 거 맞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맞죠? 받은 것 중에서 원재료니까 감가상각자산 아니죠. 그래서 10번은 넣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매입 쪽은 영세율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10번에 여기 2천만 원 더 얹어주셔야 되겠죠. 7,500에다가. 그래서 9,500. 그리고 세액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세액보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기타 자료인데, 여러분, 기타 자료는 원래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 자료 문제는 이거 엄밀히 보면 세무 1급 문제예요. 아시죠? 기타 자료 지금은 안 할게요. 이거 세무 1급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면, 그 가산세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산세가 없는 문제예요. 가산세가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좀 설명 좀 몇 개 드리게 안 한 거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에 가끔 이걸 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21번 보시면 신고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때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은 바에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거는 문제에서 줘요. 예정신고 때 환급되지 않은 세액이 얼마다라고 줄 겁니다. 그럼 여기 21번에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56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62페이지 실무예제.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회사는 2000번으로 바꿔주실게요. 배움, 전표 처리 불가로 바꿔주시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읽어 좀 볼게요. 실무예제 2번. 자, 2021년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러니까 1월달부터 3월이죠. 누락된 다음 자료 밑줄 좀. 그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누락까지 밑줄 좀 쳐주세요.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누락. 그러니까 얘는 신고 때 안 한 거죠, 누락. 누락이 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누락된 다음 자료를 포함. 근데 가로 안에 밑줄. 전표 입력 요망.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전표라는 건 메인 매출 전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문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망하여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밑줄 좀. 여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밑줄 좀 치시고.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일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일기 확정 신고 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고서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먼저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끝까지 읽어보셔야지 신고서 나왔다 바로 신고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요, 듣고 버리셔도 되긴 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고서랑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같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신고서에서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서 들어가서 금액을 입력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저장을 아마 누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고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얘 누르면 신고서 내가 저장한 것만 불러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좀 어렵나?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뭐냐면은요, 이거 좀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쳐볼게요. 아무거나 쳐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입력을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신고서는 항상 나중에 해요. 맞죠? 여기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도 입력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이제 나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러 가야지. 또 하러 가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좀 구분하게 여기 1억이라고 넣을게요. 1억? 아시죠? 1억이라고 넣을게요.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신고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새롭게 입력한 걸 불러오려면 아니오를 불러와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쵸? 아니오 눌러볼게요. 그럼 기존에 입력된 자료가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방금 했던 메인 매출 전표를 끌고 와요. 아니오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갑자기 여기 이거 아까 했던 1억을 끌고 와요. 되셨어요? 200만원 우리 예전에 입력했던 숫자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순서를 알고 계셔야 내가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해야지. 맞죠? 그리고 아니오 누르면 그래도 컴퓨터 메인 매출 전표 마지막에 입력한 거 끌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순서가 항상 그렇게 돼요. 전표 입력, 부속수를 작성, 마지막에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면 가산세도 신고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물론 노가다 해도 되긴 해요, 여러분들. 시간 좀 오래 걸리긴 하지. 그죠? 그래서 이때 좀 사람들이 많이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뭐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자, 다시 볼게요. 어디냐면 우리 실무예제 2 562페이지에 그 두 번째 줄부터 안 읽었죠? 가산세 적용 시 이거요. 그쵸?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자,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 밑줄 좀.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91일. 밑줄 좀 치시고. 뭐냐면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바로 안에. 자, 일기 예정 신고 기한은 2021년 4월 25일. 확정 신고 납부 일자는 2021년 7월 25일. 그러니까 얘가 일기 예정 신고 때 원래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근데 이걸 누락하고 확정 신고 때 하는 애죠.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5일자에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실제 91일 나오거든요. 컴퓨터가 계산해주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91일은 아까 했던 그 납부지연 가산세 때리러 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밑줄 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밑줄 치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세 번째 줄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과소신고 가산세가 10%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밑줄 친 거에 10%라고 하죠, 10%.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신고를 적게 했나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조심할게.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건데 전표에 입력을 해서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예정신고 누락 막 클릭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시면 신고서에 직접 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점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료는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애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점 읽어볼게요. 자, 보니까 자, 공공상사로부터 받은 공장 임차료 100만원 부가가치세를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내가 2월 23일날 그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를 발급하는 건 가산세 대상이죠. 종이를 발급하는 건. 맞죠? 근데 종이를 받으면 괜찮아요. 받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법을 배운 사람이 알지. 상대방 금액에 따라서.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금액을 아는 것도 웃겨요. 맞죠? 그래서 종이는 주는 놈은 나쁜 놈이죠. 법인이. 근데 받은 사람이 법인인데 법인이 상대방이 전자 발급 대상자인지 종이 발급 대상자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를 받더라도 문제 삼지는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나는 이제 2월 23일날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러면 얘는 이제 2월달에 받았으니까 4월 25일날 신고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7월 25일날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매입세 공제 받아요. 7월 25일날. 이해되세요? 단지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한 거죠. 세금 계산서 잘 받았어. 근데 신고를 깜빡한 겁니다. 공제 받아야 돼요라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회계관리 쪽이죠? 자, 가시면. 자, 날짜가 2월 23일이네요. 2월 23일. 자, 유형은 뭐죠, 이거? 그죠? 매입 쪽에 과세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 그죠? 100만원. 거래처는 공공상사. 자, 그 다음에 종이니까 전자는 체크 안 하셔도 되겠네요. 분계 유형은 뭐 현금 하시면 되겠죠? 현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네, 그리고 얘는 뭐 원재료 매입한 거 맞으니까 원재료 아니구나 임차료. 네, 그래서 공장 임차료 500번대 임차료 거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아까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래서 원재료를 519번 임차료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문제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 아까 이 지금 우리가 끄는 거에 여기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체크했었죠, 아까. 여기 체크 박스에 체크하고 이 상태가 돼야죠. 그리고 뭐 눌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F11번 간편집계 화살표. 그죠? 화살표 눌렀죠? 화살표. 네. 이렇게 하고 예정 누락분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메인 매주소 병력에서요. 자, 그럼 얘는 몇 월로 이면 2021년 몇 월? 응? 몇 월인데 몇 월? 지금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잖아요. 1기 확정신고 개시월 4월이죠. 개시 시작되는 월은 1기 확정신고는 4월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021년도 4월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4월 1일날 시작이 되는 거죠. 꼭 확인 누르시면 우리가 반영이 됐었죠. 확인 누르시고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떴었을 거예요, 그때도.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점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보니까 읽어볼게요. 아래에 있는 3월 30일자. 자, 제품 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웅이상사에게 현금 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4월 30일에 지연 발급한. 이건 좀 친절하게 줬네요. 일단은 얘는 예정 신고 때 세금 계산서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200만원 매출을 했는데 발급을 4월 30일 날 했어요. 그럼 우리가 3월 30일 날 물건한 거죠. 그럼 4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발급을 했었으면 괜찮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지연을 세금 계산서 늦게 하고 안 한 걸 가르는 기준이 확정신고 기한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는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돼요. 지연 발급함이라고 준 거예요. 안 주면 여러분들 지연 발급 해석하는 문제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시자마자 지연 발급 가산세 일단 두드려 패러 가야 되겠다. 신고서에서. 되셨죠? 일단 그 생각 드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누락한 거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메인 매출 입력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3월 30일자. 3월 30일. 자, 유형은 뭐? 좀 과세가 되겠죠? 네. 10% 과세 매출 했잖아요, 여러분들. 10% 과세 매출하고 요거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11번 과세.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00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웅이상사. 웅이. 이거 전자니까 전자는 문제 없죠. 잘했죠? 전자는? 1번. 분계 유형은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을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어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여기 체크 박스에 체크하고 아까처럼 간편집계 하시는 거. 여기 체크 박스에 체크, 그 다음에 간편집계 화살표 눌러서 예정 누락분 클릭. 그죠? 하고 2021년도 4월 1일 4월 달에 1기 확정 신고가 시작이 되잖아요. 기간이요. 되셨어요? 잘하고 계시죠? 확인 누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고서 가가지고 가산세 해야죠. 가산세 여러분들 맞죠? 방금 일단 지연 발급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자, 나가고요. 이제 신고서 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럼 아니요 누르셔야 되겠죠. 지금 새로 입력한 걸 불러와야 되니까. 신고서 들어가서 날짜가 자 질문입니다.
여덟 날짜 세팅 8월부터 몇 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정 신고 때 안 하는 거 확정 신고 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정 신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진짜. 4월 1일부터 6월 30일.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뭔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실제 들어보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시죠? 뭐만 있을 거냐면 요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입력한 건 다 예정 신고 누락분이었죠. 그렇죠? 좀 저자분이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돼요. 7번 보시면 되죠. 7번. 예정 신고 누락분. 맞죠? 매출세액이 매출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12번. 여기 예정 신고 누락분 매입. 그죠? 실제 시험에서는 요 두 개밖에 여기 안 돼 있을 거예요. 아셨죠? 안 돼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하는 건 명세서가 또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여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우리 예정 신고 때 누락한 아까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200만원 누락한 거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100만원은 세금 계산서 말하는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을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였죠. 그죠? 지금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고. 근데 문제에서 그 신고서에만 해라고 직접 여기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 예정 신고 때 누락했으면 신고하고 납부를 일단 제때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초록색이에요. 이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었죠. 20만 원이. 여기 보이세요? 이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 세액이 20만 원인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여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이 10만 원이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 공제액이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제가. 요 20만원이 예정 신고 때, 얘는 언제 썼어야 되냐면 예정 신고 때 썼어야 되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20만원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10만원은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공제액이 플러스가 나오죠. 20만원 빼기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빼기 10만원.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식이 예정 신고 때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죠? 예정 신고 때 납부세액이 10만원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 납부를 10만원 하고 신고도 했었어야죠. 근데 이걸 지금 언제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니까 이 10만원 만큼을 납부를 지연한 거예요. 이 10만원 만큼의 납부는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쪽이? 근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납부 지연, 그 다음에 얘도 납부할 세금을 예정 신고 때 10만원만큼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 얘도 신고, 납부 두 성씩 가능세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반대는 아니에요,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깔로 좀 넣을까? 만약에요,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예정 신고 때 반대식으로 예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10만원,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 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는 예정 신고 때 뭐가 나오냐면 그렇죠. 환급세액이 나오죠. 그럼 얘는 예정 신고 때 환급해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놈이잖아요. 그럼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놈이죠. 얘는 나쁜 새끼. 나쁜 새끼. 나쁜 사람. 얘는 불쌍한 사람. 아시죠? 조심하시고. 이 문제 아마 이제 나중에 신고서 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혹시라도 이게 좀 어려우시면 여기에서 얘를 뺐더니 요게 플러스야. 그다음에 얘는 나쁜 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게 플러스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건 예정신고 때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확정신고 때 하는 거냐 나쁜 놈이죠. 되시겠어요? 신고도 그만큼 안 한 거니까. 자, 그러면 가산세를 때리러 갈게요. 우리 가산세가 방금 이제 그 두 개였죠. 첫 번째가 과소신고. 예정신고 때 방금 10만원만큼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맞죠? 예정신고 때 10만원만큼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고. 그죠? 우리 아까 지연발급도 있었죠. 지연발급. 세금 계산, 늦게 발급한 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가산세가. 그러니까 많이 이거 가산세는 많이 연습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어려운 파트니까. 자, 그럼 우리 가산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20 왼쪽 보시면 26번에 가산세 계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가산세 계가 있고 카가 좀 활성화돼 있죠. 카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뜹니다. 여기 카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산세 명세서가 떠요.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있었잖아요. 맞죠? 아까 그 어딨냐? 회색 박스에 우리가 4월 30일에 발급한 거예요. 3월 30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되죠요? 그럼 여기 몇 번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거기 있죠? 62번에 있어요. 여기. 세금 계산서 그렇죠? 지연 발급.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늦게 발급한 건 단기 중에 하는 거지 신고할 때 하는 게 아니니까 금액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거기 여러분들이 그 2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가 20만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0만원 은근 많이 입력을 하세요. 20만원 아니에요. 신고하고 납부만 우리가 그 세액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도중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니까 금액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200 넣으시는 거지 20만원 넣으시는 거 아니세요. 아시죠? 200만원. 지연 발급한 금액은 200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에는 뭐 언급이 없죠. 뭐 미전송 이런 것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고 불성실 있죠. 이거 신고 불성실. 우리가 아까 했던 예정 신고 때 신고할 세액이 10만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과소 신고했죠, 아까요. 10만원만큼을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아까 문제에서 부정은 아니다, 일반 과소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과소 일반.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주로 7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죠? 아까 우리 10만원만큼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했잖아. 납부도 안 하고. 되셨어요? 요거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20만원 빨간색,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10만원. 그럼 얘를 뺀 것만큼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10만원만큼을 신고하고 납부를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럼 불성실한 거죠, 여러분들. 다시. 그래서 여기 신고 불성실에
과소신고한 세액이 10만원이죠 방금요. 저기 10만원. 원래 어려워요 여기 자체. 10만원. 자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가는데 뒤쪽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 과소신고는 10%라는 걸 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 10%를 곱하면 일단 만원의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너무 외울 게 많아요. 뭐냐면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늦게 신고하는 거지만 좀 신고를 일찍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우리가 신고를 4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신고했어요? 아까 7월 25일날 신고하고 납부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딱 3개월 걸릴 거예요. 4월 25일날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5일날 한 거기 때문에. 맞죠? 그럼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거죠. 그래서 75% 감면이에요. 그럼 여기다 몇 퍼센트 다시 곱해요? 75에 25예요, 75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지금 뭐 입력하는 건 가산세 입력하는 거예요. 가산세. 가산세는 낼 세금이에요, 낼 세금. 그것도 25%까지 감면은 깎아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원래 만원 내야 되는데 만원에 다시 75%는 깎아주니까 반대로 25%만큼은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퍼센트만 외우시면 안 되고 감면이라고 알고 계셔 실수를 안 해요. 알죠? 자, 여기에다가 그럼 2,500원이 되겠지? 2,500원? 2,500원.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맞죠? 납부를 여러분 아까 10만원만큼을 4월 25일날 했었어야 되는데 7월 25일날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71번하고 73번은 세액 일치예요. 요것만큼 우리가 예정신고 때 신고 납부를 안 한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납부지연이 10만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10만원. 73번 쪽이에요. 치면 여기 납부지연 일수 계산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당초 납부 기한은 제대로 했었더라면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 기한이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맞죠? 언제까지 납부를 당초 했었어야 돼요? 4월 25일까지죠, 여러분들. 그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당초 납부했었어야 되는 마지막 날. 이 2021년 4월 25일이죠. 근데 실제로 납부한 날 아까 그죠? 7월 25일 날 납부했다라고 문제에 있었죠. 그래서 2021년도 7월 25일 날 실제로 납부를 한 거니까 91일만큼 늦게 납부한 거예요. 10만원만큼이요. 그죠? 얘는 감면 없어요. 납부지연이지 신고불성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가.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끝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2275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뭐 영세율 신고 불성실한 게 하는 건 없죠. 네, 이렇게 가산세가 있으면 좀 많이 좀 난이도가 있어져요. 갑자기. 주로 우리 시험에는 가산세하고 없는 걸 같이 출제를 주로 합니다. 물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가산세가 없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베스트를 노리고 공부하는 건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실무예제 1번 같은 가산세 없는 문제를 일단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되시면 이제 가산세를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 그럼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 돼요. 아셨죠? 가산세 어쩔 수 없어, 내가 잘못한다 포기하고 다른 동네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죠.
아시죠? 너무 어려우시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가산세 잡다가 다른 걸 더 못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가산세 잘 못한다라고 하면. 200만 원은 왜 납부지원을 안 들어가요? 네? 200만 원. 200만 원에 왜 납부 지연? 납부 지연은 세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지연 발급했으니까 납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3월 30일은 매출세액이에요. 우리 납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액을 뺀 걸 납부라고 부르죠.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입세 공제액까지 뺀 걸 납부하는 거죠. 그죠? 세금 기준이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매출세액하고 납부세액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됐어. 일단 벌써 1시간 5분 했네요. 자, 일단 좀 쉬었다가요. 이제 몇 페이지 일단 펴놓고 계시시냐면, 있네. 564. 교재 564페이지 펴놓고 계시고요. 요게 이제 둘이 짬뽕된 문제예요. 가산세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자, 10분 쉬었다가요. 564페이지 할게요.